자, 어제 제가 얘기를 드렸다시피 이 책에 나와 있는 교재 문제의 첫 번째 예제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게까지 안 나오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쓸데없이. 그래서 요거를 풀지 않고 교재 109페이지에 있는 1번 있죠. 얘가 살짝 난이도가 높게 나온다는 수준 정도의 문제일 거예요. 요거로 바로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에서 1번 문제로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파포 책에 나와 있는 파포 문제의 도형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그래서 학생분들이 끝나고 나면 시험 문제가 더 쉽다 그래. 어쨌든 6번 슬라이드 클릭해 주실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제목 입력하십시오에 클릭하시고 4점 고속도로 건축선 현황 비나이다. 마이크 소리 크게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바꿨는데. 여기는 역효과가 없고 거기는 있잖아. 컴퓨터에서 들어가는 소리가 크? 네. 여기는 안 큰데. 여기? 응. 예, 스피커 안 달았으니까. 그래서 저 목소리 꽤 크잖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처럼 이렇게 그렸다면 텍스트 입력하십시오의 도형 있잖아요. 네. 도형의 점선 부분에다 대고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해서 지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의 뒤에 배경이 되는 도형 두 개를 먼저 그릴 거거든요. 홈에서 그리기에서 자세히를 클릭하고 사각형의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맨 끝에 보면 팔각형이란 도형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고 여기 왼쪽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이때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딱 반 정도의 크기로 그리시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그 문제에 보면은 선생님 공간이 꽤나 가득 남아 있거든요. 공간이 꽤나. 근데 이렇게 공간이 좀 남으면 그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문제보다는 좀 더 가득가득 들어오게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크셔도 되니까. 그거에 대한 별도의 감점은 없으니까. 아셨죠? 네. 그렇다고 이렇게 닿으면 안 되는 건 아시죠? 네. 자, 그 다음 여기 왼쪽에 보면은 노란 색깔 모양 조절점이 있죠? 얘를 왼쪽으로 당겨주세요. 오늘 모서리가 그쵸, 둥근은 아닙니다.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있어요. 참고로 교수님, 요거 네?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 가운데 그 점선 나오는 그 원형으로 보기에 가서 안내선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로도 그릴 수 있긴 한데 얘는 크기를 내가 임의로 조절해야 돼서 얘랑 얘의 크기가 좀 다를 수 있어서 육각형으로 하는 게 팔각형으로 하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위쪽에 올라와야 되는 도형이 하나 있기 때문에 살짝만 위에 공간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 위에 메뉴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을 밝은 색으로 바꿔줄게요. 요거는 굳이 원래 하실 필요가 없긴 한데 얘 뒤에 배경이 밝은 색으로 들어가야 내가 위에다가 쌓는 도형들이 잘 보여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으로 바꿔줄게요.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바꾸는 게 조금 눈이 편해서 바꾸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홈으로 가서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시고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맨 끝에 보면 원통이라는 도형이 있습니다. 있나요? 이 원통을 클릭하고 여기 위에 상단에다가 드래그해서 그려줄게요. 자, 여기서 잠깐. 이 원통 도형이랑 비슷한 도형이 하나 더 있어요. 순서도에 자기 디스크라는 도형이 있는데 똑같죠? 예. 근데 차이가 뭐냐면 윗면의 색깔 차이예요. 윗면의 색깔이 한 톤 밝잖아요. 원통이. 그래서 문제에 요 윗면의 색깔이 두 개가 다르면 원통으로 그리시고요. 같으면 자기 디스크로 그리시면 돼요. 흑백으로 나와서 구분이 안 되면요. 구분이 됩니다. 참고로 구분이 돼요. 좀 양아치죠? 많이 아,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제 알았으니까. 아유, 뭐 상대평가도 아닌데 뭐. 자, 그 다음에 글꼴을 바꿀 건데 홈에서 글꼴 굴림에 18포인트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색을 검정색으로 바꿔줍니다. 기본적으로 글자의 색깔이 흰색이기 때문에 검정색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남북축 노선 써줍니다. 제가 도형 채우기 했나요? 도형 채우기 안 했어요. 안 했죠. 도형 채우기에 가서 색깔도 바꿔주고요. 도형 윤곽선 검정색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우리는 글꼴 굴림에 18포인트 그리고 글자색 검정으로 했고요. 도형 채우기를 이용해서 저는 지금 노란색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도형 윤곽선도 검정색으로 했어요. 이와 같은 도형이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굴림에 18포인트의 글꼴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굴림에 18포인트의 글자색 검정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도형 하나하나 그릴 때마다 그걸 할 수는 없잖아. 너무 귀찮잖아. 네. 그래서 얘를 기본 도형 설정이라는 걸 해줄 거예요. 기본 도형 설정은 내가 지금 지정해 놓은 서식을 앞으로 계속 그리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도형에서 내가 지금 지정한 서식을 계속 같은 걸로 그릴 거예요. 아래서 세 번째에 보면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 있죠. 요거 클릭합니다. 했나요? 네. 자, 그러면 또 꺼내서 그릴 때 같은 도형이 나와요. 자,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고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큰 도형 그려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큰 도형 블록 화살표에 두 번째 줄에 가운데 오각형입니다. 했나요? 그리고 드래그해서 그려보면 지금 여기 설정한 색깔이 그대로 나와요. 테두리도 그대로 나오죠? 됐나요? 그리고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 회전, 90도 회전, 오른쪽으로 90도 회전 눌러주시면 화살표 아래로 바라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노란 색깔 모양 조절점을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하면 모양 똑같이 바뀝니다. 너무 재밌죠? 이 도형은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 또 그 밑에 거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거랑 헷갈려. 뭐가 있나요?
비슷한 게 있나요? 아, 순서도에 있구나. 처음 알았네. 근데 이걸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게 있었어, 그쵸? 네, 순서도에는 요게 없어요. 노란 색깔 모양 조절점이 다 없어요, 순서도는. 순서도에는 그게 없는 거죠? 네, 다 없어요. 자, 요거 지금 다 했죠? 그 다음에 색깔 바꿀 건데,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서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고요.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 있어요? 그 다음에 굵은 걸로 할 거라 2와 4분의 1포인트. 굵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굵기만 하면 되거든요. 좀 굵어 보이기만.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 대시 점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네 번째 파선 혹은 사각 점선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선 추천드려요. 그래 비슷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선생님 면색을 지금 밝은 색으로 바꿨죠. 내가 지금 편하려고 바꾼 거지 꼭 굳이 밝은 색으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여기다 위에 올리는 도형들 잘 보이라고 밝은 색으로 바꾼 거예요. 색깔을 안 바꾸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기본 도형 설정돼 있어가지고 네. 오른쪽에 그거 같은 경우도 글꼴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왼쪽 도형도 이것도? 들어. 이거는 뭐 그러니까 바탕이 되는 도형에 글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안 넣어도 감점은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서울, 서해안, 경부선, 무안, 부산 그거 그려줄 건데 이게 6번 문제는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도형을 그립니다. 하나는 스마트 아트, 또 하나는 다 도형. 그러면 스마트 아트는 뭐냐면 우리가 도형을 일일이 그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한 세트로 뭉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식화 해 놓은 거라고 하던데 아무튼 그거를 이제 꺼내다가 바로 글자만 쓰면 될 수 있게 색깔이나 이런 것도 다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게 스마트 아트입니다. 그래서 위에 메뉴 삽입 클릭하고요.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에 스마트 아트 클릭합니다. 자, 그럼 꽤나 그려져 있죠? 네. 여기에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 넣는 스마트 아트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으면 다 프로세스형이에요. 거기 보면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네. 그래서 프로세스형에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 중에 찾아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앞에서 세 번째 거 지그재그 프로세스요. 실제로도 시험 문제가 조금 아래서 나와요. 아래서 좀 찾아보시는 게 빠를 거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진짜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어디 목록에 들어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좀 특이하다 싶으시면 관계형에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찾기 어렵더라고요. 좀 특이한 모양이다, 시소 모양이다, 깔때기 모양이다 이런 것들은 다 관계형 쪽에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그냥 도형만 딱딱 그려져 있다 그러면 목록형. 그리고 뭐 나머지는 모양 보시면 이 그림 보고 비슷한 거 찾아서 선택하시면 돼요. 관계형과 목록형과 프로세스형이 좀 많이 모양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집어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데는 아무래도 프로세스형입니다. 관계형이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큼직하게 들어가요. 바깥쪽에 보시면 크기 조절점이 있고요. 안쪽에도 크기 조절점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크기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크기 조절점에다가 대고 줄여줍니다. 자, 한 번에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리와 위치를 한 번에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위치해야 되는 거 여기죠. 네. 그래서 여기 왼쪽 위에 있는 꼭지점 있죠? 크기 조절점. 여기다 대고 여기다 붙여주세요. 이렇게.
있어야 되는 부분에. 그리고 여기에 가야 되잖아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크기 조절점을 여기다 붙여줍니다. 그럼 위치와 크기를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빠르죠? 됐나요? 그리고 안에다 글자를 씁니다. 이때 스마트 아트는 도형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글자 모양이 맑은 고딕으로 써져요. 그래서 스마트 아트는 또 별도로 글꼴도 바꿔주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스마트 아트에는 꼭 세부 조건이 있는데 거기 109페이지 아래쪽에 세부 조건에 보면 도형 및 스마트 아트 편집, 스마트 아트 디자인 3차원 강택 처리와 3차원 만화라고 써져 있잖아요. 시험 문제에는 항상 스마트 아트가 두 가지가 나오고요. 순서대로 첫 번째 스마트 아트에다가는 광택 처리, 두 번째 스마트 아트에는 만화를 넣어주시면 돼요. 요게 지금 첫 번째 스마트 아트죠? 광택 처리 넣어줄게요. 위에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에 보면은 오른쪽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여기에 자세히를 클릭하면 3차원이라고 나와요. 거기에 광택 처리를 찾아줍니다. 맨 첫 번째 거네요. 클릭할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글꼴을 바꿀 거라 여기 외곽 부분에 선에다 대고 클릭, 그리고 홈으로 가서 문제 전체 조건으로 나와 있는 굴림에 18포인트 넣어줍니다. 만약에 이때 글자색이 검정색이시면 글자색도 검정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선생님 지금 저 색깔 안 바꿨죠? 책엔 바꿔져 있는데 안 바꾸셔도 됩니다. 스타일만 넣으셔도 돼요. 점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색깔을 아무것도 지정을 안 해도 점수를 주던데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남해선, 동석충, 노선 요거는 도형입니다. 자, 남해선부터 그릴게요. 그리기에서 자세히를 클릭하고, 선생님 이 끝인 건가요? 광택 처리까지하고 3천 만화 이런 건 그건 두 번째 스마트 아트에서 하나 더 그릴 거예요. 스마트 아트. 그럼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항상 스마트 아트는 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 거는 광택 처리 스타일에 넣는 거고 두 번째 거는 3차원 만화를 넣는 거예요. 지금 거기 영암 부산이 스마트 아트거든요. 그게 3차원 만화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글꼴까지만 바꾸시면 돼요. 아! 질문 잘하셨네. 생각났어 갑자기. 이거 글꼴을 선생님 저희가 스마트 아트 스타일을 넣고 글꼴 바꿨죠? 네. 순서 바꾸지 마세요. 스마트 아트 하고서 스타일을 먼저 넣고 글꼴을 바꾸셨으면 하는데 그 이유가 원래 안 그러거든요. 순서를 원래 굴림 18포인트 스마트 아트로 넣어도 괜찮긴 한데 정말 간혹 가다가 스마트 아트 스타일을 글꼴을 먼저 바꿔놓고 스마트 아트 스타일을 넣잖아요. 그럼 글꼴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거 순서 바꾸지 마시라고. 지금 선생님이 해주셨던 거죠? 네, 스마트 아트 스타일을 먼저 그 다음에 글꼴.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남해선이라는 도형 그릴 거예요.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고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에 끝에서 세 번째 거 아래쪽 화살표 설명선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여기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주세요. 하시면서 크기 조절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긴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크기 지정하고 위치 잡고 하는 거. 자,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 조절해 주시고 위치 잡고 해주십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도형으로 그린 거기 때문에 글꼴이나 글자 크기나 글자 색깔이 되어 있어서 바로 그냥 남해선만 쓰시면 돼요. 되셨나요? 아까 기본 도형으로 해놔서요. 네, 기본 도형으로 해놔서. 자, 그러면 요거랑 비슷한 크기로 오른쪽에 동서충 노선이란 도형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복사할 겁니다. 여기 비어있는 데다 클릭하고요. 클릭했어요? 네.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오른쪽으로 남해선을 드래그해서 복사, 그리고 마우스 먼저 떼주실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나중에 떼줘요. 했나요? 시간이 없으면 비슷한 크기들은 다음처럼 그냥 다 복사해서 넣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 클릭할게요. 했나요? 네. 그리고 맨 앞에서 두 번째 도형 편집 있죠? 네. 도형 편집 클릭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도형 모양 변경이라고 있어요. 요거 클릭해서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에 맨 끝에 양쪽 대괄호 요거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도형의 모양이 바뀌어요, 지가 알아서. 이거는 복사를 한 다음에 변경을 하는 이유가 그냥 이거 그냥 기능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좀 많은 양의 도형을 그려 넣을 때 이거 되게 편하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도형을 대충이라도 그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대충이라도 다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룹 지정을 해서 애니메이션 넣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씩 클릭해서 도형 모양 변경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진짜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 일괄적으로 다 사각형으로 그리라고 합니다. 직사각형으로. 회전을 하든 말든 다 직사각형으로 그려놓고 글자 다 쓰고 딱 묶어서 그룹 해놓고 애니메이션 넣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그때마다 도형 모양 변경으로 하면 되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남해선 도형을 맞아. 이것도 얘기하지. 선생님, 지금 우리가 요거 양쪽 대괄호잖아요. 이게 텍스트 상자로 들어가요. 도형이 아니고 원래. 그래서 요거를 넣으면 글꼴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복사한 것도 있어요. 바로 써지는데? 바로 써지잖아요. 근데 도형을 복사해서 바로 써지는 거예요. 얘를 그냥 요거 양쪽 대괄호로 넣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글상자라서 글씨가 맑은 고딕이에요. 보이죠? 그리고 서식 복사도요. 서식 복사도 되죠. 서식 복사도 되는데 이거 색깔 넣고 글꼴 또 바꿔야 되잖아. 얘는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복사한 거야, 그냥. 도형 편집을 하는 게 빠르거든요. 예. 근데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괄호 문제가 안 나와. 자, 동서충 노선으로 글씨 바꿉시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영암, 부, 산 도형 그릴 거예요. 위에 메뉴 삽입에 앞에서 8번째 스마트 아트, 그 다음에 왼쪽에 프로세스형, 오른쪽에 세 번째 줄에 첫 번째에 보면 연속 블록 프로세스형 있어요. 요거 클릭. 그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크기 조절점에 대고 드래그. 지금 여기에 넣을 거잖아요. 그죠? 왼쪽 위에 있는 크기 조절점을 이쪽으로 당겨줄게요. 요렇게. 그리고 오른쪽 끝에 대각선 방향이 있는 거를 있어야 되는 장소로 이렇게 끌어줍니다. 그러면 자리와 위치, 크기 완벽하게 맞아져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도형을 상상을 해서 그려 넣으셔야 돼요. 그게 돼야 될 텐데. 그럼 빠르거든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려져 있는 거는 3개죠. 근데 문제에는 2개잖아요. 하나를 지워야 돼요. 클릭을 하고 한 템포 쉬고 한 번 더 클릭, 그리고 백스페이스. 그럼 지워집니다. 선생님 잠시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영암, 부산, 됐어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선에다 대고 클릭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위에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으로 갑니다. 아까 세부 조건에 있던 3차원 만화 넣을 거거든요.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 클릭, 여기 오른쪽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자세히 클릭, 그리고 3차원에 만화를 찾아줄게요. 요거 세 번째 거네요. 클릭합니다. 했어. 경로 다시. 여기 선에다 대고 클릭, 위에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 클릭,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세히 클릭, 네. 3차원에 요거 세 번째 거 만화. 자, 그 다음에 홈으로 가서 글꼴을 굴림에 18포인트 넣어줍니다. 역시 색깔 안 바꾼 거 보이시죠?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지만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점의 요소는 아니에요. 그리고 글자색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글자색 지금은 흰색이죠? 만약에 검은색이면 내가 글꼴색도 검정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러면 왼쪽에 지금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세부 조건이 완성이에요. 요렇게가 1번이잖아요. 네. 조건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그룹 파우, 애니메이션 효과, 바운드 넣어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얘네들을 한 번에 선택을 해서 그룹을 해줄게요. 이때 바깥쪽에 회색 부분에서 마우스를 꺼내주는데 만약에 모니터가 좀 좁아서 이게 안 보이시면 살짝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아래로 굴려서 이렇게 공간 만들어 주신 뒤에 회색 부분에서 쭉 꺼내서
요 회색 상자 안에 모든 도형을 다 넣고 마우스를 떼줍니다. 자, 그리고 한번 확인하세요. 간혹가다 스마트 아트 같은 경우는 크기가 커서 같이 안 잡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다 선택이 잘 됐는지 확인. 그 다음에 홈에서 정렬 그룹 눌러줄게요. 그러면 하나 취급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위에 메뉴 애니메이션 들어갑니다. 애니메이션 들어갔나요? 자,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의 오른쪽 아래에 자세히 클릭하면 종류별로 애니메이션들이 나와요. 여기에 나타내기, 강조, 끝내기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항상 나타내기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넣어주시면 되고, 나타내기에 보면 초록 색깔 바운드라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거 클릭합니다. 끝내기에도 있는데 끝내기로 넣으면 안 돼요. 꼭 나타내기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효과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실무에서 좀 쓰겠죠, 선생님. 그래서 요 애니메이션을 보면 나타내기, 강조, 끝내기가 있는데 나타내기는 없다가 생기게 되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오는 거야. 오는 아이들이 나오는 거고, 강조는 있는데 걔가 흔들려서 강조되게 잘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 끝내기는 있다가 가요.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동 경로는 강조랑 비슷합니다. 있는데 움직입니다. 이거 누르면 위아래로 움직이고, 이거 누르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해버리고, 이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운드 다 누르셨죠? 그러면 애니메이션 순서가 왼쪽 위에 떠요. 1이라고. 자, 홈 메뉴 눌러볼게요, 선생님. 홈 메뉴 클릭. 그러면 1 없어지죠? 이 숫자는 메뉴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야지만 보이는 거고, 이게 애니메이션 순서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첫 번째 애니메이션인 바운드를, 오른쪽에 이 부분에다가는 이제 두 번째 순서로 애니메이션 시계 방향 회전을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어렵지 않죠? 네. 일단은 조금 이르긴 한데 지금 좀 쉴게요. 요거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할 거라.